네,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입니다. 바깥을 나가 보시면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기온이 다르죠. 쌀쌀하죠, 약간. 네, 그리고 산 쪽은 벌써 만머리에 가볍게 단풍이 든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밤이 꽤 길어졌죠. 낮이 짧아졌죠. 예, 아침 시간 또 해 뜨는 시간이 늦어졌고 또 해 빠지는 시간도 좀 더 당겨졌습니다. 그죠? 자, 계절의 변화에 우리들 조금씩 적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시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저께 재검표 830 재검표 이후 이 대법관 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관심사자 아,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오늘 먼저 우리나라 사법 실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제가 아, 정말 심각합니다. 사법부 자체가 심지어는 사실관계도 좀 왜곡해버리고 자기식으로 짜집기 해버리고 해서 그런 어떤 엉터리 판결문도 많고요.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피해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봐요. 저들이 뭐 따로 이렇게 그런 쪽에 고충 처리 어떤 센터라든지 뭐 제보센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상적인 어떤 만남,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뉴스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자, 일단 기사화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자에 어제지요. 어제 날짜에 기사로 나와 있는 건데요.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때 불법 선거 관련해서 소송이 붙은 거. 이게 지금 판결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하고 하급심 판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는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그죠? 전원 합의체 결정 형식으로 판결을 바꿀 때는 그렇게 취하죠. 그러니까 대법원 내에서 상이한 판결이 재판부마다 나올 수는 없죠. 지금 현재는 대법원 판결하고 하급심 판결이 충돌하는 건데요. 이 1,500만 원을 소위 말해서 금품 살포를 해서 당선한 당선자에 대해서는 광주지법이죠. 하급심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 1,500만 원 뿌린 사람한테는 단돈 45만 원을 뿌려서 불법 선거로 기소된 사람, 이 사람한테는 벌금이 100만 원이 선고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에요. 참 말이 안 되죠. 45만 원 뿌린 사람한테는 벌금 100만 원이고 형량이 더 높고 1,500만 원이나 무려 1,500만 원이나 살포한 사람한테는 8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직이 박탈됩니다. 그죠?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 되면 자기 직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엉터리죠. 45만 원 쓴 사람은 자기 그게 무효가 돼서 직이 박탈되고 1,500만 원 쓴 놈은 80만 원 선고받고 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 두 사람 다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그렇게 됐대요. 아, 이 새마을금고법상으로도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가지고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올 6월 달에 대법원이 선고한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출마했다가 대의원들한테 비타민 제품 등 13개 품목을 약 45만 원 상당의 13개 품목을 제공한 13개 품목이라고 보다 13개 비타민 제품 13개를 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사람 그러니까 비타민 제품 13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금품으로 치면 45만 원 상당이고 이렇게 기소된 A 모 씨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의 확정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원용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직위 박탈되는 거예요.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1심이 서울 남부지법이었는데 1심에서도 마찬가지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쭉 3심 대법원까지 100만 원이 확정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근데 반면에 1,500만 원 쓰고 8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은 광주지법 판결인데 이 사람은 지난 1월이니까 올 1월이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은 지금 뭐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6월 달이고 제가 이게 기록을 찾는데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대법원은 그렇게 선고하고 1월 달에는 광주지법 판결은 1,500만 원 쓴 사람은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쓴 걸 보게 되면 광주지법에 80만 원 직을 유지하는 일단 1차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선고된 사람은 2017년 9월 달에 대의원 등에게 495만 원 상당의 국내산 송이버섯 30박스, 27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 이걸 돌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으로 488만 원어치 무상 골프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46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벌금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죠. 이런 판결이 굳이 뭐 상급심, 하급심이 서로 상이한 판결이 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판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마침 8월 30일 영등포 을 재검표장에서 보여준 조재현 대법관의 주심 대법관의 행태가 발단이 되면서 이슈가 되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뭐 그거 아니어도 평소에도 이런 이거는 뭐 충분히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도 봤고 김경수 사건에서도 봤고 많이 봤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뭐 단적으로 하나의 기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네들의 사법 실태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자, 여기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는 사례를 수집해서 말씀을 쭉 나열해서 드리자면 꽤 많습니다. 우리 법무팀들 뭐 관련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재판 실무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하나 정도만 언급하고 다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또 재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북송 사업 관련해서요. 이 북송 사업, 이거는 사실상 유괴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제일교포를 북송하는 사건이죠. 예. 이 북송됐다가 탈출한 사람 제일교포 5명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예, 5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 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북한 인권 관련해서, 예, 이거는 그냥 탈북이 아니라 북송 사업이 아니라 유괴 범죄다, 뭐 이런 이야기. 약간 좀 시각이 다릅니다만, 예, 사법부 관련 소식이 오늘 눈에 띄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검찰까지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우산 의전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자발찌 탈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생사람 2사람까지 살해해버리는 사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뭐 있죠. 그리고 전자발찌 실효성 문제로 지금 이야기 초점이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본질을 좀 흐리는 거죠. 이미 지난 6개월간에 탈출한 사람 11명 중에 2명은 아직 신원도 확보를 못하고 완전 잠수 타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뭐 우선 의전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법무부 쪽으로 조금 초점을 옮기면, 예, 사법부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재판부 이야기. 예, 뭐 그런 정도, 하나 정도 오늘 보기로 했으니까요. 재판 실무 관련된 정책 토론이 아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법무부 쪽으로 또 검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법부도 엉망입니다. 지금 사법부. 특히 성범죄 사건, 형사 사건, 여러분들 재판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뭐 무슨 뭔가요? 여성 인권 조사관? 뭐 그런 쪽에 이게 민간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직접 소송 당사자도 아니에요. 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이 성범죄 관련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죠. 피해자 일방적 주장이 거의 다 인정돼 버리고, 가해자로 의심 또는 추정되고 기소된 사람의 소명이라는 게 거의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뭐 완벽한 어떤 증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없는 한, 참 억울한 경우 많잖아요. 모든 경우에 CCTV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각이 애매하거나 화각이, 그럴 때는 참 그 판별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 그냥 내몰리니까요. 여기에 이제, 예, 무슨 뭐 여성 인권 담당관인가 조사관인가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개입하면서 사실관계가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이고, 심지어는 재판부에 소설 쓰기도 많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건들도 보게 되면 전혀 어떤 의미에서 원고 검사 측에서 주장된 내용도 없는, 아닌데 판결문에 이상하게 판사가 막 이렇게 소설 쓰듯이 써버리는 경우, 거의 창작 수준이다 할 정도도 꽤 많습니다. 판결문 자세히 안 보시고 그냥 주심만 주문만 봐서 그렇죠. 그 안에 판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서면 낼 때는 청구 이유서를 내잖아요. 이래 해서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판결 이유 부분인데, 거기 보게 되면 사실관계를 그렇게 짜집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창작 수준으로 보여지는. 예, 자기가 그 주문을 인용할 때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문 인용하기 편한 그런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편집해버려요. 소위 짜집기, 마사지라고 그러죠. 마사지 해버리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그렇게 와전되는 경우, 왜곡되는 경우들을 제법 많이 봅니다. 자, 검찰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의전, 이것뿐만 아니라 거예요. 법무부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이전부터 검찰은 좀 그래 왔습니다. 그죠? 인사철 되면 과천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인사하고, 신임 검사들요. 전보 발령이 나도 그렇습니다. 신임 임관 임용이 돼도 그렇고, 뭐 마치 군인들 초급 장교 임관되듯이 뭐 비슷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서초 대검찰청에 가가지고 검찰총장한테 또 인사해야 돼요. 이게 전보 발령 또 인사 발령 나면 하는 행사입니다.
글쎄요, 군대도 군대는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검찰이 거의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우산 의전으로 드러난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다시 또 법원발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중앙 쪽에 보이는 건데요. 김명수 대법원 지금 어떤 의미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뭐 알아서 잘 기는 대법원이잖아요. 예. 근데 그 수건 사업으로 생각했던 법원 조직법 개정안, 이게 이제 어제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 무려 72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46명이 기권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결돼 버린 거죠. 찬성한 사람은 111명밖에 안 되니까. 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판사 임용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법조 경력 10년 차 이상에서 5년 차 이상으로 절반으로 확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로스쿨 시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사법연수원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법시험이 없어지니까. 네, 이런 어떤 인재 양성 시스템 속에서 네, 법조 경력 5년 얼마나 뭘 배울까요? 정말 체계적으로 타이트하게 실무 교육하고 15 활동을 하고 한 사람들조차도 최소 3, 4년이 걸리는데 지금처럼 어슬렁어슬렁 술렁술렁 그렇게 법조 경력 5년, 지금 판결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판결이 엉터리 판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주요 사건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사건들 보게 되면 참 궤변에 가까운 게 많잖아요. 묵시적이라는 둥, 뭐 이런 어떤 경제 공동체부터 해서 지금 별 이야기 다 나오죠.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둥, 예를 들면 해괴망측한, 이거는 법률 용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상적인 우리 생활 용어에서도 이런 용어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 해괴망측한 이야기가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 5년 이상, 이거 당연히 부결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리를 쫓아서 부결된 게 아니고 김경수 재판 유죄 났죠. 그죠? 조국 지금 줄줄이 유죄되고 있죠. 정경심이 뭐 등등 해서 줄줄이 유죄 판결이죠. 이거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좀 짙어 보인다라는 게 일선 취재 기자 이야기예요. 일단 국회 출입 기자가 송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부결이 됐다. 이제 뭐 말은 그래 해야 되겠죠. 부결되고 나니까 4표 부족입니다. 어쨌든 반대 72, 기권 46이니까 4표가 부족한 거죠. 네.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현행법에 따라 법조 이론화를 추진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코멘트만 했는데 이게 이게 김명수 대법원으로서는 쓰죠. 뒷맛이 씁쓸하죠. 이게 지금 법조 관련 뉴스로 또 눈에 띕니다. 눈에 띕니다. 지금 경찰 전자발찌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찰 한번 가보십시오. 경찰 수사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 있나요? 받는 거를 지켜보신 적이라도 있나요? 경찰 수사 어떤 의미에서 육하 원칙 ABC도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아실 텐데 경찰 쪽에서 주로 많이 이전에 담당했던 게 주로 직결 관련이었죠. 직결 관련 처리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뭐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관련 이야기니까 언론 재갈법,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또 이제 뭐 협의체 이야기 나오면서 9월 달로 정기국회로 또 미뤘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법에 참 문제는 너무 많지만 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라고, 그렇죠?
이열치열이라고 이제죠. 적으로서 적을 제압하라고. 저는 이 법을 한번 밀어붙여 가지고 저 원대로 민주당 원대로 한번 밀어붙여가 통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전에 그런 거 잘했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놈의 협친이 뭐니 또 이렇게 쇼를 하는데 언제 저가 협치했나요? 막무가내로 또 한 밀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거의 제삿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언론을 제대로 자극하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용 떠나서요. 그거는 뭐 다시 또 바꾸면 되니까. 어차피 지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패스트 트랙 그 난리를 쳤던 공수처법 그냥 겉돌고 있잖아요. 공수처 있으나 말하잖아요. 그죠? 조희연 사건 보십시오. 넉 달 질질질 제대로 끌다가 결국 하는 거 수사심의 넘겼는데 기소해라 이야기 나오죠. 이거 뭐 검찰 수사보다 더 못하잖아요, 여러분. 넉 달이나 질질 끄는 거. 공수처. 지금 사건이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나요? 그냥 눈치 보고 우왕좌왕하고 옥상 옥이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 공수처라는 기구 하나 더 만들고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자, 여기 또 사학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학들이 아예 내놓고 시위를 합니다. 아예 국유화해라. 뭐 지금 찔끔찔끔 아무것도 사학이라는 이름밖에 없지 뭐 있냐고. 인사권 다 뺐고 뭐 재정 저 마음대로 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가져가라 나라에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 이야기를 하려면 참 많죠. 지금 종부세법도 있고 등등등 많습니다. 탄소중립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 국토가 황폐화될 수도 있는 탄소중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기도 품질이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라고 명명되고 있는 첨단 산업시대에는 전기 품질도 첨단화, 고급화돼야 돼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불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기, 그거야 소달구지 끌면서도 만들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전기도 품질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 바람개비 돌리고 햇빛 받아가지고 만드는 전기, 그게 들쑥날쑥해서요. 전기 품질을 일정하게 고급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기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전기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거. 그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생산해서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송배전 손실률이 있습니다. 100을 만들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40대입니다. 40대. 나머지 중간에 60 정도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단순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국에 국토 30년 이상 나무 다 벤다는데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웬만한 나무 30년 다 됩니다. 소나무 같으면요. 성인 손으로 이렇게 쥘 수 있는 정도 굵기면 소나무는 1년에 거의 한 1cm 정도밖에 안 크잖아요. 1cm도 채 안 크죠. 그 기온, 위치, 그 기후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거의 손으로 성인 손으로 이렇게 쥘 수 있는 정도만 되면 30년인데요. 그런 나무 이상은 다 베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산이 되겠어요? 국토골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정말 뭐 북한식 민둥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탄소가 뭐 싱싱하게 탄소가 사라지고 산소가 펑펑 만들어지나요? 그런 엉터리 이야기 말이죠. 논거도 희박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잖아요. 그런 걸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책임 떠넘기기가 협의체 이야기입니다. 예. 뭐 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나가면 감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염점 감염법 위반으로 그 처벌하겠다 등등등 행정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형사범죄화 만들고요. 기업법 관련 전부 형사범죄화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기업하겠다는 것은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잖아요. 네, 뭐 최근에 문제됐던 중대재해법 등등 해서 지금 많죠. 오늘 또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택배 노동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택배 대리점주, 뭐 대리점주가 되면 이게 사업자가 되나요? 택배 대리점주, 민노총 조합원들의 소위 말해서 욕설 등등등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린 사건. 예.
기사들이 하도 태업을 하고 애를 먹이니까 배송 거부 행위를 하니까 직접 이 대리점 주인이죠. 소장이죠. 사업소장이 직접 배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달 나서니까 온갖 욕설을 SNS 채팅창 등등에 퍼붓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 유서에 남겨진 문구 여러분 아시죠? 민노총 너희들이 바라는 게 이거냐?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 그러고 극단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까지 번지면 할 이야기 진짜 많죠. 우리 해수부 산하 공무원, 해수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 한마디도 이야기 못 하는데 예, 우리 국민 인권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생명, 인권, 재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예, 정말 무슨 인과성인지 모르겠어요. 우산 이전 관련 의전이 빚었던 사건 그 관련이죠. 그 비 오는데 의전 행사가 뭐 그리 중요하냐. 저 과시하는 거지. 내 이만큼 하고 있다. 우리 이만큼 하고 있다. 자랑하고 싶고 기사에 내고 싶은 거밖에 더 있었냐. 그래서 결국 사고를 터진 거잖아요. 사고 터진 거잖아요. 정말 뜬금없는 391명. 탈북 우리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영토로 간주되는 어떤 의미에서 헌법상으로는 당장 북한 주민 탈북민조차도 제대로 안 챙기고 방치하면서 무슨 피도 눈물도 안 섞인 피도 살도 안 섞인 남은 나라 백성 무려 400명 가까이 싣고 와서 그 쇼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예.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인권으로 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죠? 자, 오늘 뭐 사례를 좀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재판 관련은 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좀 깔끔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 들고 많은 사례를 들지 않아서 조금 이야기가 약간 수상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죠? 자, 뭐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부 여러분 제가 오늘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많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시사 공감 수준으로 조금 정돈한다는 생각도 있고 정책 토론이 아니다 보니 그런 면도 있고 합니다만 이 재판 이거 좀 정돈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나마 뭐 조국이 때문이든 뭐 김경수 때문이든 뭐 아니면 정말 뭐 그때 그 법안 처리할 때만 해도 제정신이 돌아왔었던 간에 법원조직법 5년 이상 법적 영역 판사 임용 이 법원조직법이 부결된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의 재판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방어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또 여러분 이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대폭 늘려오면서 1000명, 1500명 이렇게 늘려오면서 품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통된 인식이잖아요. 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실무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들이 대거 쏟아지면서요. 대거 쏟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로스쿨로 이게 말이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적 순으로 줄 세우기 하던 그런 과거 부작용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보다가 더 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연고 관계로 취업이 되고 연고 관계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법조계에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뭐 자격이 있으나 마나한 자격이 부끄러운 그런 실력 없다고 이야기하죠. 실력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브로커 수준. 네. 법조인 또 많습니다, 여러분. 군사재판까지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시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없는 것도 막 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막 수임하고 하는 그런 엉터리 변호사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의료계는 그나마 그래도 의전이 생겼다가 다시 의대로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품질 관리가 안 되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집단 이기주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있지만 그보다가는 품질 관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 법 쪽에는 더 엉망입니다. 이 정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뭐 그 정도로 어수선하지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채 이야기 좀 눈에 띄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시사 이야기니까 다소 좀 좌충우돌 하더라도 주요하게 눈에 띄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나라 빚이 1000조를 넘어간다. 1068조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제지 중심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울경제 쪽,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안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도에도 604조 4천억에 해당하는 슈퍼 예산이 될 거다. 올해 예산 규모에서 8.3%나 더 늘렸다. 예. 말은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추경 쏟아붓고 뭐 코로나 뭐 대책이라도 된 게 있나요? 병실이라도 된 게 있나요? 병원이라도 인력이라도 확충된 게 있나요? 처우라도 개선된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백신이라도 제대로 조달이 되나요? 뭐가 되나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마구 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들 의심하고 있죠. 그야말로 금권 선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거나 다름없죠. 지금 추석 전후로 해서 또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88%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 추석 귀향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매번 선거철 그렇게 민심을 자극하는 돈, 선심성, 소모성 돈으로만 썼지 뭐 하나 제대로 생산적으로 쓴 게 없잖아요. 돈을 돈답게 쓴 적이 없잖아요. 예. 오죽하면 신문지상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냥 다 아주 점잖게 표현하는 쪽이 내년에 나라 빚이 1000조를 넘다. GDP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50%를 넘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5년 새에 정부 지출이 200조 이상 늘어났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예? 임기 마지막 해에 내년조차도 또 돈 퍼붓기 예산이라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돈 마구 퍼붓기. 그러니까 선심성인데요. 이게 전부 다 선거용입니다, 여러분.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추석 때부터 지금 현재 벌써 뿌리는 거죠. 고비고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다음 정부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라. 미리부터 다음 정부 걱정하고 있어. 씀씀이 줄여야 될 거, 아껴야 될 거다. 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엊그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지금 신생아들 고등학생 될 때쯤 되면 1인당 국가 부채로 떠안는 것만 하더라도 1인당 1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뭐 개인 부채, 가계 부채 떠나서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 예산은 일단은 604조 4천억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밀어붙이게 하겠죠. 그죠? 가짜 국회지만 부정선거를 통해서 최소 100여 군데가 당락이 지금 현재 바뀌었다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소송, 무효소송 중인데 그 무효소송 진행하는 주심 판사들, 대법관들이 하는 소행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세 곳만 하더라도 무효가 선언이 돼야 될 지경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재검표를 하겠다는 건데 뭐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죠. 그거는 지금 현재는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도저히 은폐하고 뭐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좀 한번 보죠. 이 선거사 부분은 엄중히 다뤄야 됩니다. 관련자를 전부 다 그냥 단순 문책이 아니고 엄중히 다뤄야 됩니다. 일반 형사범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최고형으로 다뤄야 되고 3.15 부정선거 때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사형입니다. 사형. 예. 뭐 겸해서 지금 뭐 오늘 전자발찌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형 이야기가 또 불쑥 나오니까 겸해서 보면 사형제도 존치론자, 폐지론자, 인권 이야기 하는데요. 네. 순수 인권 차원에서 형사 정책의 인권적 측면만 보게 되면 사형 폐지론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 법 운용 실제라든지 범죄 현실을 본 어떤 의미에서 예방학적 어떤 그런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사형을 집행을 사형을 존치를 시키고 그냥 단순히 자꾸 깜빵에서 세월 늘려서 예산만 축내고 밥만 공밥만 먹일 게 아니라 사형 집행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형벌이 갖는 좀 경고성 예방적 의미도 있거든요. 형사정책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래야 범죄자들이 이 정도 중범죄면 사형이라는 게 선고될 수도 있고 사형이 선고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범죄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 면에서 사형 존치원도 오히려 찬반이 팽팽합니다만 설득력이 더 있다. 무슨 인권요? 사람 꼴을 해야 사람 인자의 권리권 권세권자잖아요. 사람이 누릴 권리지. 축생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짐승은 자기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남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 욕구, 욕망 그런 걸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범죄들, 극악무도한 범죄들 많이 있죠. 사형의 존치 쪽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존치할 게 아니라 집행을 현실화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범죄 예방 효과가 오히려 더 실보다가 얻는 게 더 이익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꾸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중범죄자가 자꾸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사형 폐지론 인권 이 각도에 그동안 논의할 것이 다 비중을 실어왔는데 다른 측면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범죄 예방학적 측면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사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잖아요. 이거를 생각 없이 말이죠. 그리고 재판 자체가 무조건 공개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공직자 선거법에도 투개표는 다 참관인 다 오픈되게 돼 있어요. 지금 취재기자 몰아내죠. 참관인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최정한 증거조차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된지 알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법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사 정도로만 다룬다라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임하다가 보니까 사례를 충분하게 많이 이렇게 분류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어수선한 면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단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지 관련 기사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부동산 이야기 나오죠. 하루 사이에 2억이 뛴다. 일부 지역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딘가요? 몇몇 지역을 한번 볼까요? GTX발 집값 급등 이래가지고 하루 새에 2억이 뛴 의왕시, 의왕입니다. 의왕 이야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하루 사이에 2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집값은 못 잡고 그냥 계속해서 들쑤시기만 해가지고 난장판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대출 지금 꼬리 자르기 옥죄기 하고 있죠.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그렇다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GTX 여기 어디 들어서는가 그 눈치 보면서 매물로 나와 있던 물건들이 하루 사이에 싹 들어가 버리고 집값이 2억이 뛰었다. 일단 의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거래가는 아직 아니고 호가지요. 부르는 값인데 호가가 지금 그만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산 이야기, 집값 이야기. 오늘 시사는 단연 뭐 그런 정도. 그다음 택배기사 관련 이야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곳곳에 말이죠. 사람 움직이고 일하는 곳곳에 노조 이야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통할지. 실제 현장에서 노조 활동하던 친구들이 나와서 사업하면 말이죠. 노조에 진저리를 쳐요. 거기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나와서 지 사업할 때는 또 노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예. 제가 많이 봅니다. 예.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인심들 많이 봅니다. 예. 정말 이게 이대로 좋은지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9월 초 하루인데 이야기가
사법부 여전히 저도 이 8월 30일 영등포울 재검표 그 후폭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유증, 그 충격에서 여전히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 자, 9월 달에도 지금 뭐 추석절이 들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9월은 꽤 우리가 느끼기에는 꽤 짧죠. 금세 지나가는 9월이지만 9월에도 10월 초까지 하게 되면 재검표가 두세 건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소 두 건이 잡혀 있는데요. 이 사법부 행태 과연 이래도 될지, 재판 실태 관련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담 프로 형식으로라도 실무에 있는 우리 뭐 변호사들, 우리 법무팀들 변호사를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라도 기사를 좀 이렇게 시사 방송을 한번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이 법조 실태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 이후, 그다음에 조재현이 대법관이 되기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 었을 때에 그 재판 실무들 뭐 사건별로 판사 배정하고 영장 전담 판사부터 해서 영장 발부도 엉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판결, 대표적으로 김미리 판사의 판결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행태를 했던 친구가 조재현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을 있을 때. 그또 이제 지금 대법관이 되어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 재검표장의 추심 대법관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라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일선에 또 말이죠. 일선에 여러분 법원 내가 지금 현재 4분 오열이 되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법 무슨 뭐 연구회 등등등 하면서 연구회 명목에 소위 침투조의 정치 그룹이죠. 순수한 어떤 사법 연구 이런 쪽에 재판 실무 그런 어떤 공부 연구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변형 노조 침투 언더그라운드죠. 소위 위장 조직 형태의 그런 어떤 사조직들 소위 YS 정부 시절 때 우리 군 내에 하나회처럼 곳곳에 그렇게 침투해 있는 거죠. 네. 참 택배 노동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 좀 자기 뭐 정당하게 부당하고 이런 거를 개선해 가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한 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뭐 그 이야기 나오기 그렇습니다만 경찰의 법 집행 실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뭐 아직 잘잘못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빼겠습니다. 어제 오세훈이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데는 엄청 빠르죠. 근데 여러분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발부되고 무려 19일, 20일째 지금 접어드는데 민노총 위원장 사무실에 앉아가 버젓이 간담회 무슨 뭐 온갖 다 하잖아요. 집행을 안 해. 소위 말해서 경찰은 팔짱 끼고 있어. 이런 게 우리 지금 법 집행 실태입니다. 경찰부터 포함해서 저 밑 단계에서부터 해서 대법원까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이거 중국 공안보다 더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국 공안도 이렇게 엉망을 안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공안 그러니까 마구잡이를 하는 거 같죠.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안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중국 공안보다 별로 나은 게 없다고요. 네, 우리 진짜 법질서에 대한 인식. 오늘 제가 좀 이야기가 논거 자료를 많이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 시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에 비해서는 조금 어수선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의미에서 촉을 세워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경찰의 법 집행, 이거 집행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영장 집행 하나 지금 엉망진창하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저렇게 한쪽에는
총알처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그냥 넉넉히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집행을 할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여러분? 그죠? 무슨 뭐 기자회견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죠? 그 현장에 와서 약간의 피켓팅만 하더라도 계속 그 어떤 의미에서 그걸 방해하잖아요. 확성기 방송하고 뭐 처벌한다, 해산해라. 계속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저들 말로는 불법 집회라 그러지만 이런 어떤 사소한 법 집행에서부터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법 질서가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아주 가십성 하나의 기사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1,500만 원 불이 넘으면 벌금 80만 원, 45만 원 쓴 놈은 벌금 100만 원, 직위 박탈돼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그래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설 놈 정도니까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요. 민생 생활사범에 관련되는 것도 그냥 행정벌로 처벌해도 좋을 거를 전부 형사별화해 가지고 말이죠. 기업활동 등등등 해서 전부 다 소위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법체계도 다시 봐야 되고요. 정말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뭐 세금 좀 더 양도세 내고 이런 거 같죠. 그 전부 다 법 관련이잖아요.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 규칙 다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법만 하더라도 누더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세법률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핑계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법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법, 소위 나치 시대 때도 이런 개판법은 없었습니다. 그걸 법실정주의라고 하는데요. 결단주의 헌법관, 법실정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개판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한말 우리가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만 구한말의 혼란상도 이거보다 더 했겠나 싶을 정도예요. 뭐 삼정문란을 우리 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그것만큼 지금 뭐 엉망 안 되는데 군정 다 엉망이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군대가 군대답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훈련도 안 해. 그렇죠? 이 엄중한 시기에 생체 실험용 마스크 안 씌워 예를 들면 뭐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급식 엉망진창이야. 급식 그조차 뒤로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훈련 뛰어야 될 병사가 장교들 식당 시닥거리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병들 부식비 빼가지고 저 회식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군정. 그렇죠. 그 다음에 세법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어디 돈 나올 만한 구형에 무슨 핑계를 대가도 전부 갈취하는 형태의 구조죠. 그리고 그렇게 거둬들였으면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생산적으로 쓰든지 마구 쓰잖아요. 펑펑 마구 쓰잖아요. 나라 빚은 점점 쌓여가요. 산더미처럼 쌓여가요. 뭐 하나 된 게 있나요? 뭐가 된 게 있나요? 우리가 배웠던 그 삼정문란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아닌 말로 지금 말이죠. 지금 오늘 그 이야기 이제 법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 쪽에도 대학 입시에도 소위 뭐 민주화 운동 이러는데 도대체 무슨 민주화 운동 저만 했나요? 그 시절 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까지는 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입시 제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편법 입학하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의대, 치대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다 면접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뒤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저 끈아풀들, 저 자식들.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사회계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제 국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대입 이게 불공정 이거 해소해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특혜 입학을 하냐. 그러니까 또 뭐 막 떠들고 그랬죠. 네. 저 이야기만 나오면 떠드는 거예요. 어느 하나 멀쩡한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삼정문란 이야기까지 가버렸는데요. 지금이 그때보다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먼 발치에 있는 불은 뜨겁지 않고 가까이 있는 불이 더 뜨겁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내막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가 군대 답나요? 세대가 세대 답나요? 예산 집행이 예산 집행답게 되고 있나요? 600조 내년도에 말이죠. 마지막까지 지금 마구 끌어서 펑펑 쓰고 가겠다는 주인데, 그리고 다음 정부부터 애껴라고 그런 거잖아요. 너는 쓸 돈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600조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200조입니다, 여러분. 복지 예산이. 네?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인국공 이런 사태 보셨죠? 참 근거도 없고 뜬금도 없고 저 기분대로 그냥 늘리는,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뜯어봐야 돼요. 거기에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소위 특혜 취업 형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쓸어서 마침 줄이죠, 줄. 걔들 섞인 틈에 들어간 애들은 다 채용이 된 거지, 정규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좀 정밀하게 나중에 뜯어봐야 돼요. 이 인국공 사태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늘린 뭐 그런 공기업이니까 다른 문제를 두더라도요. 공무원 등등등 해가지고 어공들이죠. 어쩌다 공무원 그렇게 늘린 공무원 숫자 등등해서 인건비 상승 요인, 그 다음에 복지 마구 퍼주기 선임성 복지 예산, 복지 예산만 200조라는 거예요. 600조에 쓸 돈이 진짜 돈답게 돈 쓸 돈이 없어요. 전부 헛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 예, 이게 이제 법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법 질서 말이죠. 대법원부터 거기에 구성원인 대법관부터 이 지금 참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 9월 초하루부터 이게 다소선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처해인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가 다소선했습니다만 주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문제, 법 집행 문제라든지 법 질서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국민청원 아무 소득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집중해야 될 사안별로 좀 이렇게 같이 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건 좋은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어차피 아무데도 안 통할 말 개나 소나 짖어라 이런 걸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입으로 문제의 지입으로 한 소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생산적이고 실효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되고 다시 우리가 옷깃을 여며야 될 시기다. 여차하면 우리가 예, 저들을 단호히 응징할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9월 우리들의 각오, 자세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시작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정권 교체 문제를 떠나서도 이 세력들을 우리 사회에서 여하이 다 척결해낼 것인가, 발본색원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간첩단 한번 이슈되고 지금 덮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너무 많이 오염되고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걸 다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어떤 행복, 평안을 위해서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벼랑 끝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 있다. 그리고 구한말보다가 결코 상황이 더 나은 게 아니다. 훨씬 더 나빠져 있을 수 있다. 더 엉망진창일 수 있다. 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